네, 이상호의 뉴스평입니다. 주말에 많이 기다리셨다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SBS. 아, 이거 시끄럽네요. 자, 그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최근 들어서 구독자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구독하실 분들은 웬만큼 다 하신 것 같은데 여전히 70% 넘는 분들이 보기만 보시고 구독은 안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조선일보 방시일가 대한민국 적폐는 언론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SBS 저희가 집중 고발해야 될 예정인데요. 중앙일보, 조선일보, 친일파 적폐들이 세상에 대고 총질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빈청들인데요. 여하튼 지난주에 저희가 조선일보 방시일가의 호화 불법 가족묘를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어요. 뒤늦게 지자체인 의정부시에서 현장 실사 나가서 고발도 검토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지켜보지 않으면 감시하지 않으면 또 이런 식으로 그냥 묻혀버립니다. 지금 보십시오. 조선일보 일가의 불법인데 명백한 불법인데 대한민국 전 언론 통틀어서 단 한 군데에서도 보도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유일하게 저희 고발 뉴스에서만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중파가 돼주시고 여러분들이 신문이 돼주실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종 울리시고 주변에 좋아요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 시끄러웠는데 SBS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도 별 재미는 못 봤어요. 바로 손혜원 의원 민주당 탈당하고 언론사 고소가 아니라 SBS 고소라고 써야죠. 진해 SBS라고 못 쓴 거죠. 부끄러운 짓을 왜 합니까? 지지층 겨냥한 회견. 그러면 반대층을 겨냥하고 회견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제목으로 드디어 흔들리고 있어요. 손혜원 의원이 핵심 쟁점을 피하고 박지원을 맹공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죠. 진정성도 주변에서 그리고 또 현장 르뽀 나간 기자들이 계속 확인해주고 있는데 무슨 핵심 쟁점을 피합니까? 피하기는. 야당은 꼬리 자르기. 야당 반갑죠. 자한당과 이제 한패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사람 좋아. 술 먹으면 와이프 패. 어느 게 본질입니까? 바로 이 폭력성의 시기에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죠. 끝까지 판다. 아우 이제 판다 얘기만 들어도 아주 좀 여러분들 경기가 나실 텐데요. 문화재청의 수없이 얘기했다. 이게 바로 이익 충돌이다. 이제 초기에 투기 의혹론에서 이익 충돌론을 들고 나왔어요. 자기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사안에 뭔가 공적인 힘을 가했다. 이익 충돌 아니냐? 너한테 미필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는 일을 한 거 아니냐? 공적 사무 과정에서. 저는 SBS가 이익 충돌을 얘기할 때 정말 혼자서 화가 나다가 뒹굴뒹굴 굴렀습니다. 웃겨가지고. 손혜원이 이익 충돌이면 SBS는 이익 빅뱅입니다. 빅뱅. 이익 빅뱅의 결과 SBS가 생겼고 그 이익을 논아먹는 숱한 버러지들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문제 제기를 공적으로 한 적이 없는 집단이에요. SBS가. 마치 정상적인 파업에 들어와서 대체 인력으로 복무한 사람들을 자르지 않은 최승호 MBC 사장이 정상적인 파업을 하고 있는데 대체 인력을 뽑았다고 몇 명. 그거를 비판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SBS는 이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제가 2004년에 11월이네요. 사실은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연작으로 3회에 걸쳐서 당시는 SBS가 아니라 서울방송이었어요. 서울방송의 자본, 태영과 SBS가 결탁해서 어떤 이익 충돌이 생겨나는지를 고발했죠. 실제 그 과정에서 SBS가 공중파 사업자 면허를 뺏길 뻔했어요. 그래서 핸드백 로비를 만들어낸 거죠. 저는 핸드백 로비를 받고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SBS는 아직까지 사과한 적이 없어요. 물론 MBC도 그 내용을 밝히려고 한 적도 없죠. 저는 여전히 핸드백 로비를 받고 내부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향응받은 그런 기자로 MBC에 남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으니까요. 2004년 11월에 제가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워낙 중요한 사안인데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다음 시간에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텐데 태영이 수처리 사업을 주로 해요. 주로 경기도.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랑 긴장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지난번에. 그런데 물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연중 캠페인을 하면서 결국은 물이 더럽다고 하면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 플랜트, 수천억대 플랜트를 짓는 사업을 해. 그럼 이게 이익 충돌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고발했어요. 두 차례 걸쳐서. 그랬더니만 SBS 기자협회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이상한 단체. 이게 일종의 어용 기자 단체죠. 노조도 아니고 SBS 기자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 친구들이 보도랑 태영이랑 상관없다고 분명히 지들은 얘기하면서 저희가 MBC에서 공격적인 보도를 하니까 기자들이 태영 사주 사무실로 출근을 하면서 기자협회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성명을 냈냐면 SBS의 보도는 태영 등 대주주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최근에 어서 봤죠? 그렇죠.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 손혜원 의원이 왜 SBS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SBS와 태영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데자뷰. 바로 2004년에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14년 전에 그때 SBS 기자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저는 아직도 이 기자들이 어떤 기자였는지를 확인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자기들은 대주주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당시 SBS 노조의 설문조사 결과를 입수했어. 거기 보니까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 12.8%는 전혀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60%가 넘는 분들이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독립성 침해의 주체는 지배주주 등 대주주가 가장 크다. 절반 가까운 분들이 체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SBS 구성원들은 독립적이지 않고 나아가서 태형으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이 독립성을 제작 과정이나 취재 현장에서 침해당한 적이 있다고 얘기했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보도 부분 무려 80%가 넘는 상황에서 독립성을 침해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당시에나 지금이나 SBS 보도는 태형 등 대주주 자본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태형이 SBS를 어떻게 갖게 됐는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이것만 짚고 넘어갑시다. 1분이면 됩니다. 당시 공보처 장관이 최병렬이라는 자야. 최병렬이라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5.18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운동을 폭도의 난이라고 규정하고 취재했던 정치부 기자, 정치부 부장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신군부 하에서 정권에 들어가서 공보처 장관까지 지냈죠. 그런데 90년 당시에 SBS 생기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87 60 민주화 항쟁 이후에 방송계에서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노조가 만들면서 공정 방송을 위한 세력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편집 편성권 독립 요구가 격화되면서 더 이상 뉴스나 다큐멘터리 권력의 말을 안 듣는 거야. 방송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현장으로 제도화되면서 그래서 신군부가 위기감을 느끼고 바로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민영방송, KBS, MBC의 양대 공영방송 체제를 깨부수는 민영방송을 설립해서 경쟁구도로 몰고 감으로써 방송을 자신들 영향하에 두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SBS 민방 설립을 집행한 사람이 바로 최병렬 공보처 장관이에요. 그런데 공보처 장관 최병렬은 날치기로 이제 방송법 개정안이 이게 통과가 됐는데 신청 마감 일주일이 넘어서야 심사 기준이 발표돼요. 여기 보십시오. 10월 10일 날 민방 신청이 마감되는데 일주일 있다가 18일 날 심사 기준이 발표돼. 근데 심사 기준도 모르고 원서 쓴 거예요. 대부분 떨어뜨렸죠. 자, 그렇게 해서 다 떨어뜨리고 9곳이 남았어요. 그런데 녹다운 방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떨구는데 심사 기준이 안 나온 상태에서 최병렬이 전화해서 너희들 탈락했어. 전화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될 사안임과 동시에 원천적으로 전 여전히 SBS가 방송할 자격이 없다. 태영이 SBS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실은
시효가 없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개가 남았어. 태영, 일진, 인켈 이렇게. 근데 인켈이 1등이었다는 설이 나왔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겼어. 뭐냐면 최병렬 공보처 장관이 민방 신청 사업자 대표와 비공개 1대1 면담이라고 하는 절차를 만들어서 그 면담을 통해서 경영관과 가치관은 뭐겠어요? 독재 신군부에 누가 더 충성할 것인가? 경영관 누가 더 우리에게 이로운 짓을 할 것인가? 자본에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가중치를 뒀어요. 실제로 이 비공개 면담, 이 가치관, 비공개 면담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중치가 부여되는 바람에 인켈이 떨어지고 태영이 된 겁니다. 이거는 어디서 제가 인터넷 찌라시 도는 걸 가져온 게 아니라 저희가 2004년에 MBC에서 보도한 내용이에요. 제가 목숨을 걸고 태영을 뽑은 이유로 그때 당시 최병렬은 뭐라고 밝혔냐면 기업 내용이 비교적 단순해서 주력 업종을 방송업으로 전념할 수 있다. 그 이유였는데 알고 보니까 주력 업종이 무려 28가지여서 태영이 속았죠. 국민들은. 그런가 하면 태영이 여의도에 건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옥이 활용 가능하다. 사옥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방송에 아주 적합한 건물이 아니었으면서 동시에 독자 소유 건물도 아니었다. 30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었고 500억대 당시 500억이면 큰 돈입니다. 30년 전이니까요.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어. 그런데 그냥 건물 하나 있다고 여의도에 그냥 방송 허가를 준 겁니다. 지금 목동에 있으면 방송 사업자 뺏어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지금 이익 충돌을 SBS가 얘기하니까 가소로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급해도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SBS는. 자, 태영이 민방 사업자 선정 직전에 부동산 특이 등으로 요새 투기 얘기하잖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놔둬야 되겠습니까? 저런 언론사를. 부동산 투기로 1천억 원대 돈을 조성해서 펀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의 산물이야, SBS는. 그런가 하면 방송 사업자 선정 직전에 뭐 문화재 뭐 지역으로 선정되기 직전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직전에 윤세영의 아들 윤석민이가 태영 주식 3만 7천 주를 집중 매입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었어요. 이건 구속 사안이죠. 그리고 당시 민자당 의원으로부터도 질문받고 윤세영이 인정해요. 퍽 부끄럽게 생각한다. 근데 계속 그 돈을 가지고 더 키워나가고 있죠. 도급순위 34위에 불과해서 지금은 22대인가 훨씬 올라갔죠. 그건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태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따지면 투기잖아요. 심지어 민방 설립 신청 받기 시작한 무렵에 민주당 유력 의원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폭로됐어. 그랬더니 그거를 취재한 취재 기자에게 내부 제보자를 알려주면 태영 서울방송 SBS에 입사도 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회유를 받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사했을까요? 당시 우리 사실은 팀의 권혜진 기자 언론 정책을 좌우하던 많은 고위층의 자제들이 SBS에 입사했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SBS에 들어갔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해봤죠. 그랬더니 누가 있었냐? 바로 이 인물이 있습니다. 최희준, TV조선의 보도본부장인가 하는 친구죠. 최희준. 바로 이 친구가 최병렬 공보처 장관의 아들입니다. 최병렬의 아들. 아버지가 편법, 불법, 탈법으로 인허가를 준 정권의 꼭두각시 SBS 서울방송에 입사합니다. 오픈하자마자, 방송 열리자마자. 그래서 바로 앵커로 발탁돼요. 92년에. 뉴욕 특파원. 단물이란 단물은 다 빼먹습니다. 뉴욕 특파원, 보도본부, 본부장까지 하고 2011년에 TV조선 에디터 앵커로 본부장으로 옮겨가죠. 그런데 과연 감히 어떻게 SBS가 이런 내부에 우글거리는 구더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충돌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익 빅뱅의 산물인 SBS가 말이죠. 자, 뭐 SBS 뉴스는 이 정도로 짚고요. KBS로 넘어가겠습니다. KBS 8.1 푹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2차 회담 장소 정했다. 베트남으로 정해진 것 같아요. 김정은의 친서를 공개했는데 2시간 동안이나 무려 얘기를 했대요. 분위기가 아주 좋았답니다. 운운의 특사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귀국길까지 침묵,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뭔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신중해집니다, 사람이. 북미 이틀째 비공개 합숙 실무 협상 중이래요. 합숙.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거 뭔가 이제 날 받아놓고 실무자들은 바쁜 겁니다.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쭉 보면서 재미있는 거는 한적한 숲속에 위치한 회의 시설에서 밥을 같이 먹고 잠을 같이 자면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막 막바지 이미 도장은 찍기로 돼 있는 상태에서 넣고 빼고 아주 디테일한 일정 조정과 뭐 팩트를 서로 조율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북미 실무 협상에 우리 대표단이 참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느 언론도 부각시키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미 간에는 기본적으로 ICBM 빼는 대신에 우리가 뭘 열어주겠다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일단 지금 드러난 걸로만 보면 뭘 열어준다고 했을 때 한국과 관련이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문제라든가 또는 내륙의 뭐 철도 연결이라든가 이런 한국과 관련 있는 부분들 일단 생각하기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국 대표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얘기했는데 우리랑 안 맞으면 안 되니까. 대단히 바람직하고 생산적이면서 기대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병대, 아휴, 저는 관상을 안 보는데 이분 보면서 뭐 나오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박병대 전 대법관이 후배 사건을 무단 열람하고 셀프 배당, 나한테 가져와 도장 찍어줄게 이런 식으로 재판을 했다는 거죠. 뭐 구차해서 기사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MBC인데요. 3.3 썩 좋지는 않죠. 큐시트 손혜원으로 하나 둘 갔어요. 탈당하고 결백 입증. 투기했으면 의원직 사퇴한다. 야, 의원직 먼저 사퇴해야 변명이 오만하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붙였어요. 근데 저는 세월호 당시가 떠올랐습니다. 세월호 당시도 목포 MBC에서는 전원 구조 아니라고 계속 서울에다가 외쳤단 말이에요. 전원 구조 아니라고. 빨리 전원 구조인 줄 알고 현장으로 갔다가 유턴한 구조선들, 어선들 빨리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그렇게 외쳐도 기막고 있었던 당시의 MBC를 생각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목포 MBC 보도 보면 목포 사정을 서울 MBC가 잘 알겠습니까? 목포 MBC가 잘 알겠습니까? 현장에서 뛰고 굴르는 기자들인데 기자들은 계속 와치해 왔잖아요. 이 사안을 지켜봐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목포 언도심이 때 아닌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뭐 등록되기 전 수채의 가혹을 친인척했다는 것인데 SBS 보도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바보입니까? 목포를 저도 다녀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취재하러 갔다가 후배들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디 뭐 좀 불빛 밝은 도심 같은 데서 이렇게 술 한잔 하고 노래 한 곡 하고 그리고 뭐 대충 모텔 있으면 들어가서 자잖아요. 그럴 데가 없더라고요. 가장 오래된 무슨 호텔 하나 있어서 거기서 자고 근방에 갈 데가 없어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목포가 저는 제법 큰 줄 알았는데 이 구도심은 죽은 도시였단 말이죠. 누구 가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거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병진 통장, 만호동 구통 통장. 야, 정말 정확하게 자막을 쓰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오셔가지고 이 거리를 보셨는가 봐요. 여기를 오시더만 놀래버려요. 놀래. 이렇게 좋은 거리가 있냐고. 이준호, 목포시 만호동 그분들로 인해서 죽어있던 도시가 잊혀졌던 것들이 다시 기억할 수 있고 복원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폐가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투기냐 지역에 대한 관심이냐 하는 분들은 시간이 흘러서 그 집을 산 사람이 지역에 어떻게 정착해서 활동해 나가는를 봐야 되죠. 주옥 같은 인터뷰들에 근거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포 MBC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면 서울 MBC에서 보도하기가 찝찝하다. 여야 눈치 보느라고 최승호 사장처럼. 그러면 그냥 하나 껴주면 되지 않습니까? 목포 MBC 로컬 왜 서울에서 안 다룹니까? 이런 중요한 뉴스를. 여전히 집값 높다. 어제 일요일이었는데요. 김수현 정책실장이 기자들이랑 간담회를 했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 여전히 집값 높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반드시 안정화시키겠다.
그리고 안정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여러 번 찍었어요. 그리고 뭐 초고가 주택들 이건희 집이라든가 그리고 조선일보 방시 왕릉을 저희가 고발했는데 흑석동 가면 왕궁이 있죠. 3,500평인가 된다고 합니다. 그 왕궁에 대해서도 저희가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요. 공시 가격 현실화한다 이런 뉴스를 썼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조중동, 특히 중앙일보가 반기를 세게 들고 나왔어요. 여전히 실망스럽다. 청와대 경제인식이 뭐가 실망스럽다는 겁니까? 봤더니 민심의 엄중함을 알고 소통하겠다고 하면서도 소득 주도 성장 등 정부의 상생, 포용 경제 방향에 대해서 왜 포기하지 않느냐? 총을 버려라! 라며 거의 테러적인 글을 계속 이렇게 쓰고 있어요. 중앙일보가 네이버 구독자 100만을 JTBC와 함께 돌파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중앙일보를 보면 안 됩니다. 저희 고발뉴스 뉴스방 중앙일보보다 부족하지만 부족함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13만 3천에서 정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공유로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매체를 가지고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의 주장을 알리는 그런 언론을 키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일보를 보지 않는다고 내가 안 보면 그만이 아니라 그거를 우리 자라는 세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필요한 언론을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천 오늘 뉴스 공장에도 출연했어요. 열받아서. 왜 열받았냐? 중앙일보가 저하고 인터뷰하신 것도 아니고 퍼 나르는 것까진 괜찮은데 제목이 제 의도랑 많이 다르네요. 홍석천이라고 하는 연기자잖아요.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이 언론사가 기사를 엉터리 거꾸로 썼어. 너무 화가 나. 그래도 옛날에는 깨갱했죠. 그런데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쓴 흔적이 역력하죠. 요건 제가 먹겠습니다만 전화 한 통이라도 하시고 기사 내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이거 기사 이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엄청난 큰 용기죠. 찍히면 죽잖아요. 중앙일보 정치인도 죽는데 한갓 연예인들은 그냥 언론사가 맘만 먹으면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뭘 어떻게 잘못 썼나 봤더니 홍석천 씨가 이태원 가게 두 곳에 문을 닫는데 주된 요인이 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오르는 거야. 오늘 뉴스공장에 나와서 또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임대료가 너무 오르고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건물주는 건물이 2배, 3배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럼 거기서 만족을 하고 오히려 임대료를 깎아줘도 괜찮은 판인데 임대료 2배, 3배 올리니까 원래 그 거리를 띄웠던 예술가라든가 유명 셰프들은 쫓겨나는 거야. 그리고 거기 프랜차이즈 들어오고 옷가게 들어오면 망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거기다가 뜬금없이 최저임금 여파로 망한다 라고 하는 중앙일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작 차원에서 모든 공정과 반재벌과 양극화를 부정하는 평등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다 죽이고 있잖아요. 이재명 날렸다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이 여전히 임기 3분의 1이 지나도록 여전히 많은 관료들의 저항과 조중동의 방해에도 무릅쓰고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과 포용이라고 하는 것을 두 축을 잡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문재인을 때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 손을 놓으라고. 혁신이라고 하는 경기 부양으로만 재벌과만 손잡고 가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공작질을 또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싹 바꿨어. 제목이 최저임금 여파로 문 닫았다고 했다가 그가 말한 해법은 하고 기사를 바꿨어요. 기사를 완전히 바꾼 것이죠.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꾼 겁니다. 이런 언론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여전히 우리 위에 군림하도록 놔두는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걔 돼지입니까? 중앙일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이민정이 이렇게 생겼고 이런 최저임금 여파라고 하는 악의적인 가짜 기사를 써서 홍석천이라고 하는 힘없는 연예인, 물론 뭐 장사해서 돈은 많겠지만 힘없는 연예인이잖아요. 제대로 된 기자의 갑질을 보여줬다 이렇게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저희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여러분들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대한 매체를 꼭 후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중앙일보는 지금 문재인 정부와 촛불 개혁 세력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뭐 손혜원 의원 뭐 또 이상한 기사 쓰고 있고, 김정숙 여사 명의 홍은동 집을 손혜원 전 보좌관이 매입했대. 뭐 투기냐? 살고 있대. 살고 있으면 됐잖아. 이것도 이익 충돌입니까? 거기 살면서 방 따뜻하면 이익 충돌이에요? 이런 기사를 계속 쓰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중앙일보가 JTBC로 더러운 환부를 가리고 반대쪽에서는 우리 사회를 썩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중앙일보가 손혜원에 대해서 뜬금없이 색깔론 제기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해방 이후 이념 공간에서, 이념 격도라는 공간에서 사회주의 쪽에 이력을 보태셨대요. 그래서 계속 6번 탈락됐대, 독립유공자 심사에. 그런데 어찌됐든 그 일제시대 한거에서 옥고를 1년 반이나 치렀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대로 된 판단을 했죠. 그래서 독립유공자로 선정이 됐어. 그걸 욕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일보가. 조중동, 특히 중앙일보 창업주 홍진기, 홍석현 아빠 누굽니까? 일제 총독부 하에서 고등 문관을 지낸 사람이고, 그죠? 4.19 혁명 당시에는 내무장관을 지내면서 계엄령을 촉구하고 100명이 넘는 시민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건 교수형을 시켰어야죠. 교수형을, 홍진기를. 근데 그 친일 잔재들이 살아남아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이렇게 능멸하고 있는 역사, 더 이상 우리가 간과해야겠습니까? JTBC 뉴스룸입니다. 그래서 안 보려다가 그래도 JTBC 뉴스룸 또 손석희 때 봐야 된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거의 이건 방송 사고인 것 같아요. 2점대로 떨어졌어요. 주말에 거의 안 봤다는 얘기인데 아마 JTBC도 이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안 봤다는 뜻인데요. 주말 뉴스 나쁘진 않았어요. 북미 회담으로 쭉 갔는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손혜원 하나, 둘. 그런데 이 JTBC가 나름대로 객관성을 다른 언론보다 차별적으로 잘한다기보다는 다른 언론에 비해서 중간 정도만 해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손석희라는 인물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사안에서 목포를 한번 내려가 주면 어땠을까? 근데 구체적 의혹 해명 없다. 그리고 당대 당으로 이렇게 대결 국면만 스케치를 해주고 있는데 언론사 고소도 예고한다. 그 언론사가 SBS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SBS가 어떤 보도 행태를 보였는지, 그야말로 그냥 융단 폭격을 하고 있잖아요. 20분을 뉴스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 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뭐 명백한 불법을 한 것도 아니고 투기도 아니라면 이제 와서 이익 충돌인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야. 그거 가지고 그렇게 거의 합쳐서 1시간 가량의 뉴스를 지난 주말 쭉 폭격을 해댔는데, 그것 때문에 당 떠나 조사받겠다라고 하면 그 언론 보도가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건 정당한 보도인지를 한 번쯤 살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죽하면 머니투데이라고 하는 경제지에서도 7년 동안 집값 200만 원 올랐는데 무슨 투기는 투기냐라고 르뽀를 했더라고요. JTBC를 아직까지 그나마 포기하지 않고 시청하는 2%의 시청자를 위해서라도 머니투데이 수준의 분별력은 JTBC가 갖춰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상호의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